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을 돕고 있는 경영 개선 전문가 플랫폼 한국경영연구소의 박 소장입니다. 오늘은요, 기업 신용 등급 컨설팅 사례 중에서 최근에 법인이 결손을 발생을 했지만 신용 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 신용 등급이 중요한 기업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저희가 그 한국경영연구소가요, 뭐 물론 다른 컨설팅도 다 해드리고 있지만 기업 신용 등급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신용 등급은 한국경영연구소가 잘한다라는 소문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사실 문의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난감한 요청까지도 사실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인데도 한국경영연구소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은 경우라도 혹시 가능성은 없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신용 등급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해 왔고 불가능해 보였던 여러 가지 컨설팅도 성공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법인 결성을 했지만 신용 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간략하게 드릴까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 그 회원사 사장님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대표님께서 저희 연구소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기업은 조달청 입찰이 50% 이상인 업체예요. 입찰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그렇다면 기업 신용 등급이 우리 회사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기업 신용 등급은 이 회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청 내용은 뭐냐 하면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들 경영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법인 결손이 발생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법인 결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신용등급이 BB 플러스였는데 올해도 BB 플러스가 유지가 되도록 하는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손이 발생했는데 등급 하락 없이 유지가 된다? 나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몇 컨설팅 업체에다가 문의를 많이 해봤지만 결국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고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신 거죠. 저희도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좀 난감했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 1%에도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좀 어필해야 될지를 저희가 이제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등급을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제출용, 입찰용으로 신용등급을 작년도에 BB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자, 2022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요, 작년도 6월 달에 등급을 받았고, 유효기간이 올 6월이었죠. 1년이니까. 그래서 6월 달에 저희들한테 급하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BB 플러스 등급을 유지를 해달라라는 그 요청이었는데 손익계산서를 간략하게 보면 매출이 194억 9천, 약 195억 정도에서 155억 정도, 매출이 좀 40억 정도 이렇게 줄었고요. 또 원가가 줄긴 했지만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오히려 원가 비율이 더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총이익이 줄어들었고요.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전년도에 4억 2천 정도 이익을 봤지만 단기에는 2억 6천 정도 영업 손실이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일단 결손이 발생을 하면은요, 무조건 등급 하락은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는 이 재무제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재무제표 관리는 1년 내내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결손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무사님과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편법, 불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이렇게 결손이 발생하면 고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그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결손이 이제 발생을 했긴 했는데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뭐 무조건 한두 단계는 떨어진다. 2단계 정도는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등급이 만약에 2단계 떨어진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출이 입찰 쪽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결론은 다행히도요. 5개 평가사 중에서 저희가 1개 평가사와 어렵게 어필이 전달이 돼서 전년도 등급인 베이비 플러스를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컨설팅 업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 한국경영연구소는 어떻게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저희만의 노하우를 100%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 좀 팁을 좀 드리자면요. 자, 기업 신용 등급은 크게 재무적인 요소,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재무적인 요소, 정성적 평가입니다. 이런 부분과 혼용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70대 30의 비중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것은 업종이나 업력에 따라서 비중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재무적인 요소와 비재무적인 요소를 혼용을 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결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내고 그 원인이 정말 악성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뭔가 투자라든지 어떤 미래의 지향적인 추진을 하다 보면 또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런 긍정적인 미래 지향적인 어떤 부분에서 결손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정말 회사가 어렵고 악성적인 원인에 의해서 결손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재무적인 요소 외에 비재무적인 요소 중에서 최대한 극대화해서 평가사의 장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평가사마다 평가 모형이 다 다릅니다. 5개 평가사 중에서 어떤 평가사는 거절을 당했지만 어떤 평가사는 또 저희들이 어필하는 부분이 또 긍정적인 요소를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평가사마다 어떤 요소를 어떻게 어필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가 모형은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는 평가사가 어떤 모형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저희들만의 노하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 기업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준비, 플랜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혹은 없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필입니다. 이런 것들은 비재무적인 요소가 되겠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노하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스스로 알아서 평가사에 어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가 경영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 관리하는 관리 중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기업 신용 등급은요, 공공 입찰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는 매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정부 지원 사업에 참가하거나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을 하거나 금융기관 여신을 신청하는 기업 중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 신용 평가 등급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팁을 몇 개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고 어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신용 등급 때문에 좀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한국경영연구소의 진단을 통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경영연구소는요,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기업 신용 등급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요소를 주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경영연구소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